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막상 또 내려온다고 하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네요. 아니, 내려오라고 할 땐 언제고 왜 또 뭐라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그동안 트루도 총리 인기가 조금 많이 떨어져서 야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자유당 내에서도 공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러더니 지난 1월 6일 당대표 측도 내려놓고 총리도 그만두겠다라는 전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캐나다 정치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인물이 저스틴 트루도 총리죠. 2015년 자유당의 대표로 선거에 승리를 하고 43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캐나다의 총리가 됐죠. 인기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아버지인 피에르 트루도도 정말 전설적인 캐나다의 정치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당이 사실 인기도 좀 없고 트루도 총리도 예전엔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따지고 볼 때 구국의 결단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된 게 이걸 두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려오라고 할 땐 언제고 왜 지금 와서 비난을 하는 걸까요? 먼저 트루도 총리의 사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정치 시스템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캐나다는 우리하고는 다른 의원 내각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의원 내각제의 시초는 영국이고 그래서 연방에 속했었던 나라들은 대체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두 가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는 총선을 한번 치릅니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1등 정당, 그러니까 다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캐나다의 주요 정당들을 보면요. 지금 트루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자유당,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당, 그리고 퀘벡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블락 퀘베코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사회민주당 역할을 하고 있는 신민주당이 있습니다. 자, 선거를 하면은 당연히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수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냐? 아니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냐?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과 총리에 대해서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총리가 일도 너무 못하고 내각도 엉망진창이다, 해산해라 하고 불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내각이 해산을 하고 총리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치러서 새로운 집권 여당 그리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야당으로부터 계속 불신임 투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건 전국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집권 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색깔이 비슷한 정당들과 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혹은 둘의 연정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서 의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하고 안정적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정 파트너들한테는 무엇이 주어지냐? 내각에서 중요한 포스트를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기도 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 소속이죠. 근데 당연히 사회민주당이 현재 독일 연방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당 그리고 녹색당과 연정을 한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연정 파트너 자유민주당에는 재무부 장관 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 장관인 린드너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싸워요. 그리고서는 린드너를 해임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연정이 깨지게 되고 숄츠 총리는 신임 투표에서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독일은 2월 23일에 연방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캐나다 자유당도 사실 2019년 그리고 2021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연정까지는 아니지만 협력 파트너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NDP, 신민주당입니다. 자유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위치한 정당인데 일종의 타협을 한 거죠. 그리고 2021년에는 Supply and Confidence Agreement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서로 간에 밀어주는 그런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실 캐나다는 올해 10월 20일 전에 법적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트루도도 인기가 너무 없고 자유당도 인기가 너무 없고 그래서 아마 선거 결과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냐라고들 추측을 하고 있었죠. 트루도 총리와 자유당은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캐나다를 이끌어 왔는데요. 최근 경제도 상당히 불안정해졌고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엄청 타격을 입혔죠. 그 외에 위 체리티 같은 정치 스캔들도 있었고 이민 정책 논란도 있었는데요. 트루도 정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기반 사업이라든지 공공복지 또 의료보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부담이 가게 됐습니다. 미국처럼 지나친 워키즘으로 인해서 역풍이 불기도 했고 또 탄소세 같이 친환경 정책이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캐나다가 옛날처럼 뭐 천국 같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이런 곳이 아니다라는 영상들 유튜브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자유당의 인기도 그렇고 트루도 총리의 인기도 점점 빠지기 시작을 했죠. 특히 지난해부터는 조금 심각했는데요. 지난 6월과 9월에는 토론토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지역구는 자유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패배를 했죠. 거기다가 트루도 총리는 계속적으로 보수당에 의해서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라는 위협에 시달렸었는데요. 그리고 10월에는 블락퀘베코아에서 트루도 총리 그리고 트루도 총리의 내각에 불신임 투표를 하고 내각을 해산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니까 자유당 내부에서도 트루도 총리에게 내려와라 라는 원성이 자자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결정타는 12월 16일 오랜 시간 동안 트루도 총리의 정치적 동지이자 부총리 그리고 재무장관을 맡아 하고 있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사직서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공개 서한에 쓴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아주 신랄하게 트루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크리스마스에 1,800만 명에게 $250의 수표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이거를 두고 정말 값비싼 정치적 책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0일 그동안 그래도 트루도 총리가 불신임 당하지 않게 막아주고 있었던 신민주당이 트루도 총리 그리고 그의 내각에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꾸준히 불신임안을 밀어왔었던 보수당 여기에 블락퀘베코아가 합류를 했고 마지막으로 신민주당까지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단 크리스마스니까 쉬어야죠. 그래서 캐나다 의회가 6주 동안 휴회를 하고 1월 27일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에서는 1월 27일 재개를 하자마자 우리는 트루도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1월 6일 트루도 측에서 먼저 당대표직도 내려놓고 총리직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면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보수당 그리고 야당에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트루도가 그만두는 방식하고 연관이 있어요.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가 그만두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리직에서 내려오고 내각을 해산하고 의회를 같이 해산을 하면서 선거를 다시 치러서 완전히 새로운 정부로 갈아치우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집권 여당의 위치는 유지를 하되 당대표만 바꾸고 새로운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영국 총리였던 리시 수낙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영국의 총리가 됐죠. 트루도 총리가 택한 방식은 후자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둔 게 아니라 자유당이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그 새 당대표가 총리가 되면 총리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트루도 총리가 또 하나 끼워 넣은 게 있어요. 바로 메리 사이먼 총독에게 의회 연기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Prorogued Parliament 혹은 Prorog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의회의 업무를 중단하고 연기하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은 일단 거기서 올 스탑을 하고 다시 의회가 재개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영업 중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의회 연기와 의회 해산의 차이는 뭐냐? 의회 연기 같은 경우는 내부 공사로 인해서 잠시 휴업합니다. 다시 배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의회 해산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레스토랑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야당 인사들 그리고 정치 비평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캐나다 의회는 겨울 휴가를 끝나고 1월 27일 다시 재개하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1월 30일 이쯤 되면은 트루도 총리도 내려와야 되고 내각은 해산되고 의회도 해산이 되고 새로운 총선을 향해서 캐나다는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연기를 해놓으니까 일단 3월 24일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트루도 총리는 총리직은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유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네 어쩌네 하면서 뭔가 좀 리프레시도 할 수가 있고 그 약간의 시간을 번 셈이 되겠죠. 자유당한테는 시간을 벌어주고 어쨌든 그동안 총리직은 유지를 하는 일종의 꼼수를 섰다라는 겁니다. 일단 보수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대단히 열이 받았고요. 그래서 3월 24일 의회가 재개가 되었을 때 그게 트루도든 아니면 새로운 총리든 상관 않고 우리는 무조건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게 트루도든 또 새로운 사람이든 불신임 투표로 쫓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캐나다는 선거를 치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트루도에 대한 비판거리가 나오는데요. 조금 후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새 캐나다를 51번째 미국에 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는데 3월 24일까지 의회가 연기가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맞아서 의회가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당의 당대표를 선출을 한다 했을 때 그 후보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 트루도 내각의 장관이라든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맞아서 뭔가 정책도 세우고 정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당대표 선거 유세에 나서서 바쁠 텐데 뭐 하겠다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트루도 총리가 정말 내가 지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하고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구국의 결단이면 몇 달 전에 내려오지 그랬슈 라고 하는 것이 비난의 목소리인 거죠. 어쨌든 자유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새로운 총리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3월 말에는 내각과 총리가 모두 불신임으로 인해서 해산이 되고 총선 모드에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새로운 총리는 누가 되느냐? 지금 상황을 봐서는 거의 보수당이 정권을 가져올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보수당이 자유당에 거의 25%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소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승리하는 정당이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현 보수당의 당대표가 새로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은 누구냐? 피에르 볼리에브라는 인물입니다. 피에르 볼리에브는 나이가 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을 했었기 때문에 베테랑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전형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고요. 현재 트루도 총리를 가장 공격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볼리에브가 총리가 되고 보수당이 정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캐나다의 정치도 조금 바뀌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늘 평화롭고 조용하고 그리고 점잖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캐나다가 최근 들어서 매우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진보의 아이콘인 저스틴 트루도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 한 1, 2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권 여당이 상당히 가혹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캐나다의 정치는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누가 될런지 한번 지켜보시죠.